좀비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혼란 속에서 나는 생존을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매고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반쯤 고장난 낡은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려온 소식이 나의 귓가를 사로잡았다. 벙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줄기빛 같은 소식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가진 모든 짐을 챙겼다. 가방에는 남은 식량과 물, 자잘한 도구들까지 모조리 넣었다. 곧바로 벙커가 있다는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벙커로 향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폐허가 된 도시는 적막했지만 언제 어디서 위험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몇 번이고 위기를 넘겼고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살아남은 건 순전히 운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승리의 여신이 나를 돕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벙커가 보였다. 드디어 피곤함으로 굳어진 몸을 억지로 움직이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저벅저벅 걸음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울렸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묘한 고독감이 스며들었다. 주변은 너무도 조용했고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귀를 간지렸다. 몇 분쯤 걸었을까? 벙커 입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눈에 나무로 된 낡은 표시판 하나가 들어왔다. 표시판에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너덜너덜한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벙커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표시판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 벙커 이용 규칙.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막 속에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함이 느껴졌다. 천천히 다시 종이로 시선을 돌리며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현재 좀비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서울 벙커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대피 장소로 개방되었습니다. 이곳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좀비 사태 이전부터 기묘한 현상이 보고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벙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좀비뿐만 아니라 벙커 자체의 규칙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순간 좀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입구에서 신분 확인은 한 번만 하십시오. 벙커 입구에서는 대피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동일한 질문을 2번 이상 반복하거나 신분 확인을 마친 후에도 계속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답을 멈추고 입구를 통과해 내부로 이동하십시오. 2. 입장 후 문이 닫히면 절대 다시 열지 마십시오. 벙커의 문은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닫힙니다. 만약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문 밖에 무언가는 당신을 유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벙커 내부의 안내 경로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벙커 내부에는 대피자를 위한 안전구역과 통제된 구역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좀비보다 더 알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고 표지판이 없는 문이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4.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벙커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지만 내부 소리는 쉽게 울릴 수 있습니다. 가볍게 떨어지는 물건 소리조차 좀비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벙커 내부의 낯선 존재들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필요할 때는 수신호나 작은 메모로 의사소통하세요. 5. 지하 2층 이상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벙커의 지하 2층은 비상식량과 물자 창고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아래의 층들은 오래전에 봉인되었으며 그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간헐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인된 층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6. 침상 배정 시 옆 침상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벙커는 한정된 침상을 제공하며 대피자들 간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옆 침상에 사람이 잠든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거나 지나치게 가쁜 숨소리를 내고 있다면 해당 상황을 직원에게 알리고 다른 침상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는 감염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으며 감염자는 스스로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는 식량 창고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벙커의 식량 창고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해진 시간 외에 창고에 접근했다가 이미 열려있는 창고 문을 발견한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창고 안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식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8. 벙커 내 비상방송에 주의하십시오. 비상 상황 시 벙커 내 방송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비상방송에서 이상한 목소리나 당신을 특정하여 부르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당신이 듣지 말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방송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지면 즉시 다른 대피자들과 함께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9. 화장실 이용 시 주의사항. 벙커의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만 사용 중 물소리가 멈추거나 위 또는 아래에서 인기척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의 조명이 바뀌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10. 감염자 처리 규칙을 따르십시오. 감염자는 초기에 격리하지 않으면 벙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감염자를 발견하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고 해당 구역에서 거리를 두십시오.
감염자를 도우려는 행동은 오히려 당신과 다른 대피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1. 전등이 꺼질 경우 움직이지 마십시오. 벙커 내부 전등은 간헐적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 전등이 꺼졌을 때는 주변을 확인하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조용히 대기하세요. 불빛이 돌아온 뒤 주변에 물건이나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른 위치에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12. 좀비 외의 움직임을 조심하십시오. 벙커 내부는 좀비로부터 안전하지만 좀비와는 다른 형태의 존재들이 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거나 대피자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경우 무리에서 벗어나 조용히 상황을 살피십시오. 14. 복도 끝의 문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벙커 복도 끝에 위치한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 문 뒤에서 속삭임이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절대 문을 열거나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 문은 대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아닙니다. 14. 퇴장 시 규칙을 꼭 지키십시오. 벙커를 떠날 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이동하십시오. 출구로 향하는 동안 뒤를 돌아보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출구 앞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출구는 단 한 번만 열립니다. 나가면 절대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5. 규칙을 잊지 마십시오. 서울 벙커는 당신을 좀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대로 설계되었지만 이곳 자체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좀비보다 더 큰 위협이 당신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존은 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벙커는 생존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벙커와 그 내부의 알 수 없는 힘들을 경계하며 안전을 유지하십시오. 이용 규칙을 다 읽은 나는 어이없는 기분에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낡고 기묘한 규칙들의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곧 이를 떨쳐내고 정신을 다잡으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르륵.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좀비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벌써 여기까지 온 건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허둥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최대한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걸음을 옮겼다. 땅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벙커 입구가 눈앞에 보였다. 후. 안도와 긴장감이 교차했다. 아까 읽었던 이상한 규칙이 머릿속을 스치긴 했지만 좀비가 득실거리는 밖보다는 벙커 안이 훨씬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급히 벙커 스피커 쪽으로 다가갔다.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벙커 문 좀 열어주세요.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며 답변을 기다렸다.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피커에서 기계음 섞인 답변이 들려왔다.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나는 재차 대답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찾아왔다고요. 그러나 스피커의 목소리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다.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뭔가 이상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까? 아니면 기계가 고장난 걸까? 답답함과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나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왔다니까요. 그러자 스피커는 갑자기 목소리를 빠르게 반복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기계음이 마치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바뀌었다.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기괴한 음성이 귓가를 때리며 마치 공간을 뒤덮는 듯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뒤쪽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스르륵 소리.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더 많은 좀비들이 벙커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벙커는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